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의 심리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부터 산뜻하게 첫 방송 인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이 오전장 점검과 함께 오후장의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요. 대표님과 함께 이 부자가 되는 전략은 물론 종목 상담을 통한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희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후장 선견지명에서 공략주가 공개가 됩니다. 이 공략주를 통해서 수익률 단단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회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다가 내 종목 상황은 어떠한가, 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노란톡 참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QR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로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 누구보다 먼저 부자가 되는 방법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이 오전장 흐름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대표님, 그래도 지금 이 시각 확인해 보면 조금 변한 모습이지만 네.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전장엔 좀 흐름이 좀 어땠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에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하게 출발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시장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관리 마인드가 아주 과거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시지만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SBV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SVB라고 하는데 실리콘밸리 이제 은행이죠. 예, 그래서 뭐 초고속 파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핑계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지난주에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은 일본의 이제 구로다 BOJ 총재가 마지막 금정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완화 정책이죠. YCC의 정책 유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오늘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은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AI 로봇, 하이브, SM 인수 중단, 그리고 더 글로리 이런 OTT 기업에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말 사이에 실리콘밸리 은행에 상당히 그 우려감을 좀 갖고 국채 금리의 하락 하격에 따른 손실이 커짐에 따라서 파산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2의 리먼의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사행스럽게도 미국 정부에서 모든 예금 보호 방안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새벽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조금 뭐 기우긴 합니다만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의 어떤 그 급등 5% 이상 급등도 나와주고 이렇게 해서 시장 그나마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날은 투매를 하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좀 지켜보시면서 진행하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정말 큰 염려감을 가지고 오늘 시장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럴 때 오히려 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의 상황 어떠할까 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 말고 종목 상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앞서서요. 오전장 시황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금쪽 같은 내 주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42번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곽영훈 대표님의 금쪽 같은 내 주식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SMR 파운더리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매수가는 2만 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이 좀 부각이 좀 됐습니다. 네. 됐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관심권에 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는 조금 비싸게 좀 매수를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10% 정도의 투자 비중을 좀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계좌를 좀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운영을 할 때 한 종목당 10% 범위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에 투자를 하셨는데 10%의 손해가 났다면은 1억 중에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의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1억 원 대비해서 1%니까 계좌에 미치는 영향도는 상당히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의 포트폴리오 종목이 올라가 주면은 계좌가 살아나게 되는데 어쨌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비싸게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조 7천억, 2023년에 3조 3천억, 내년이죠. 5조 1천억까지 성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손절하시거나 그럴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차트 흐름을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주봉상 흐름을 가지고 제가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주, 2주, 3주, 3분봉이 세 번의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 요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흐름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간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빨간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빨간 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꾸준히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봉이 이게 두 개 나오면서 도치성의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좀 하방이 좀 확보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저는 좀 추가로 좀 더 사서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불안 요인을 감안한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시장에 대한 내용보다는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노려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좀 매수가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매도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좀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다가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또 추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전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벌써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안녕하세요.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떤 예, 종목, 비중, 예. 매수가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요. 네. 혹시 매수가나 비중 좀 알 수 있을까요? 9,398원이고요. 네. 비중 17%요. 네,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9,398원에 17% 보유하고 예, 예.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좀 상황이 어떨까요? 상당히 그 목소리가 경기돼 있으신 네, 것 같은 그러게요. 느낌이 듭니다. 저희 방송에 네. 첫 통하셔서 좀 네. 의미가 있는데요. 네. 지금 또 긴장 탁 풀리실 수 있게 그러시죠. 상담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많이 어려우시죠? 아우,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갖고 계셔서 9,300원대에 9,398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주가가 빠져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예. 종목 선정이 너무 훌륭하신데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그럼요. 종목 선정 굉장히 훌륭하시고요. 아, 예, 예. 지금 상태에서는 염려를 하시는 것보다는 예. 여유가 혹시 좀 되신다고 하면은 언제쯤 예, 예. 추가로 더 살까 이걸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아. 예, 희망이 좀 보이시죠? 아, 네. 예, 예,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차트를 제가 보고 예, 중기적 관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내용상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가 예. 지금 뭐 튀르키예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예, 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또 예. 중국의 인플라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껏 좀 이렇게 그 관심권에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식으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 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보시면 예. 이 음봉이 세 개 연달아서 나온 건 없어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이 오히려 시장의 안 좋음으로 인해서 아마 예. 매수 타점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아닌가 퀘스천 마크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일간상 차트를 보시면 제가 줄을 그어 놨는데요. 예,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아.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분 차트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오늘은 좀 첫날이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날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만약에 오늘 그럼 과연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예, 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예.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자, 7,960원에서 오늘 같은 날은 8,500원 위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준다면은 매수를 하셔도 돼요. 종가 기준에서. 아, 오히려 오르면.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올라왔다는 것은 세력이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30분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122평선을 회복하는 날 수급을 확인해 보시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유입된다면은 예, 예. 또 근본적으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때쯤에 단 일부라도 추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매수가도 좀 좋으시고 전망도 괜찮으니까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좀 잘 지켜보시다가 우리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투자 진행하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문자로 접수해주신 종목 레몬입니다. 최근에 이 배터리 관련주 워낙 좀 이슈였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특히나 이 레몬사에서 만든 배터리가 효능이 너무 좋다. 성능이 타사 대비 7배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계속 좀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7%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 이어가고 있는데 또 대표님께서 좀 칭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좋습니다. 5,5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네. 하는데요.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계속 보여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는 패턴이요.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좀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타점도 좀 잘 잡아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레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급등 패턴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왜 급등 패턴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내용을 조금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개념이죠. 그죠?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시장의 핫 이슈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목받는데 오늘 보면 이수화학이라든가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움직임이 좋죠, 그죠? 그래서 약간 개별적인 성향이긴 합니다만 레몬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전고체, 전지 개발 이력으로 과거에 좀 연상 두 번 정도 상한한 이력이 있어요. 레몬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전고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끝난 개념으로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개념으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5,500원대 정도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연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분차트 개념으로 접근해 드리는 것보다는 일관상 개념으로 접근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이분한테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9,800원까지 갔다가 8,000원대 초반까지 빠질 때까지도 전혀 터치를 안 하셨거든요. 사실상 요 정도 포인트에서는 좀 한번 좀 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팔아줘야 되는데 팔지 않고 보유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면은 세력이 좀 거래량이 크게 증폭이 되면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한 3일 정도 눌러주고 있는데 지금은 매도 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해주는 전략을 취하고 만약에 주가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 자리 지금 8,500원 밑으로 만약에 강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빠지는 패턴이 나와준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재매수 포인트를 노려보는 게 더 바람직하세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유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비중도 15%시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 이 전고체 배터리 전망도 좋고요. 매수가도 좋고 비중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계속 보유하면 좋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다가 만약에 이 8,500원 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좀 제 매수를 좀 비중을 좀 조절해 볼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바로 휴마시스입니다. 이 체외 진단기기 전문 기업으로 사실 오늘도 좀 뜨겁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지금 20% 가깝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28,000원에 20%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장 초반부터 훨훨 타올라서 지금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 마음으로는 쭉쭉 올라서 이 매수가에 도달하면 네.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케이스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28,000원대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주가가 14,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일정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매매를 좀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휴마시스는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자,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으면 이게 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저 화면에 좀 무상증자 결정 내용을 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무상증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다이나믹한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상장
일정과 그리고 배정 기준일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27일입니다. 오늘이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이고 3월 27일까지 그 사이에 13일과 27일 사이에 주가는 좀 올라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행스럽게도 28,000원까지 올라가 준다면은 얼른 좀 이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000원까지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3월 27일 이전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무상증자 후에 이렇게 그 300%의 지금 그 무상증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무상증자 권리락 그 기준일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럼 떨어지고 난 뒤에 상장일이 언제냐면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이 4월 14일 이후에 주식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좀 무거우면서 주가가 좀 내려갈 거예요. 그때쯤에 다시 포트를 종목을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 3월 27일 이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3월 25일까지 딱 기준을 잡고 그 사이에 분할 대응을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고 다시 신주 상장 후에 그때가 4월 14일 이후죠. 그때 재매수를 한다. 이런 전략을 취해야만이 좀 고생하는 기간이 좀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것은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진단키트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에 사전 대응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 좀 아쉬운 내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무상증자 후에 투자 전략은 그렇게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전략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후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님 보유가가 살짝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표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지금 무상증자 문제 때문에 최근에 추가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일정을 따라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3월 25일을 기준으로 좀 잡아두시고 분할 대응하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지금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혹시 반갑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제주 반도체고요. 네. 네, 제주 반도체 20%입니다. 네, 20%. 5,350원에. 네, 20%에 5,350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예, 합니다. 제주 반도체 지금 상황 보면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십니다. 오늘 하락하기도 하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염려스럽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네. 과거에 좀 매수를 하신 가격이 5,350원인데 비중 괜찮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20% 비중이신데 예, 예. 혹시나 추후에 좀 더 이렇게 매수하실 의향도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그건 없습니다. 아, 매수의 의향은 없으시고 현재 예, 비중으로만 유지를 하겠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제주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수익성 개선도 되고 성장성도 있습니다.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다만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은 전년도 4, 4분기가 좀 적자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그런 적자예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좀 반영이 되고 뭐 큰 무리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현금 유보율이 꽤나 괜찮습니다. 괜찮기 그래요? 때문에 이 보유 의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 차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뭐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중기적으로는 차트에서 이미 보시는 것처럼 중기적 흐름을 좀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000원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은 네.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기 예. 때문에 주가가 이틀 연속 음봉에 오늘 도치성의 양봉이 좀 나와줬는데요. 요 정도에서 지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더 사실 의향이 없다면은 그때는 뭐 한 절반 정도라도 비중을 좀 낮추었다가 다시 밑단에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4,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주가는 하방이 깨지면서 밑으로 에너지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했을 때 4,000원 기준 잡고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뭐 보유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보세요? 네네. 예.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어느 시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회사가 참 좋거든요. 예, 그 예. 팹리스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제가 볼 땐 차트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트 개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우리 제주 반도체가 제가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지금 4,675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5,060원 정도가 돌파를 해주면 좋아요. 근데 5,060원이라는 게 요게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 평균 단가, 20일간의 매수 평균 단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매번 바뀐다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20일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의 20일 매수 평균 단가 위로 주가가 올라섰을 때 그때 매수해주는 전략이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점검이 필요하겠지만은 뭐 그 정도 어떤 주식 가격 전략을 좀 적용시키면은 판단하기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또 팔로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제주 반도체 가격도 괜찮고 비중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조금 더 고민이 되신다, 어떤 지점에서 추가로 대응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또 그때도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코이즈요. 네, 코이즈 비중과 매수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000원이요. 네, 3,000원에 코이즈 3,000원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코이즈가 사실 3월 7일에 상한가도 한번 가고 지난주엔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유가 3,000원이셔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뭐 최근에 뭐 상한가 가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중은 20%시고 매수가는 3,000원이시고요. 3,000원이시고 비중을 요즘에 참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종목당 비중을 최대 20%까지만 하시면은 네. 종목이 이제 5종목을 토탈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험 회피 가능성이 몇 %가 나오냐 하면은 64%가 나와요. 64%가 나온다는 것은 계좌가 쉽게 안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이즈 같은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좀 리스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은 2차 전지 쪽에 주목을 받으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조금 좀 아쉬운 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 회사가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예, 좀 이렇게 좀 제 재무제표를 좀 열어놨는데 조금 보실까요?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조금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시가총액이 83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시장의 주가가 올라와 있던 주도 세력은 외국인의 어떤 주도 세력이 더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주는 종목 중대형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에 너무 귀한 돈을 좀 투자한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매출은 그래도 연간 뭐 350억, 370억, 작년, 재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았어요. 162억, 97억.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영업이익 또한 이렇게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채 비율도 보시면 여기 그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본 총계 68억에 부채 비율이 317억에 유보율이 산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그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현재 가격이 2,615원이면 10% 넘게 손해를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가 당장에 뭐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닌데 또 2차 전지 섹터가 주목받으면 한번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도 차트상으로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그 시스템적으로 시장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뱅크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바닥에 또 바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종목 중대형주들도 사실 10%, 15%, 20%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면은 앞으로 15%에서 한 20%까지만 올라주면 회복이 되시는 거거든요. 굳이 코이즈에서 우리 그 시춘자님이 머물러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시장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더 우량한 종목 쪽으로 좀 자산을 이동시키는 게 지금과 같은 어떤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게 또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이즈 만나봤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비중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중 20%의 5개 정도의 종목을 항상 유지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다시 상담을 확인해 보면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상황상 종목 교체는 어떨까라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네, 조금 더 고민이 되신다면 또 추후에 다시 또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문자로 신청을 남겨주신 SM입니다. 이 SM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정말 지난 시장부터 계속 뜨거웠는데요. 이제는 좀 그 전쟁이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20%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떨어지는 칼날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큰데 우리 상담자님 보유가가 15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11만 7,100원인데 그래서 좀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요? 네. 뭐 16만 1,200원까지 갔다가 그렇죠, 네,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전달된 내용은 이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져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쪽으로 협업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SM에 대해서 기존에 공개 매수가가 이제 15만 원까지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15만 원에 대한 하방을 좀 확보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자, 11만 6천 원까지 이 빠졌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5만 원 곱하기 뭐 22%? 네, 20% 간단하게 잡으면은, 그죠? 30만 원, 3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15만 원 빼기 3만 원 하면 12만 원이거든요. 그럼 12만 원 조금 아래 밑으로 가야만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개 매수에 응했을 때 양도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격은 12만 원 안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만큼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상당히 좀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공개 매수가라든가 이런 가격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X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만 원에 사셨으면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손절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손절을 좀 하세요라고 말씀드려도 절대 안 하실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어떻게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은 엔터테인먼트사로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성장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11만 5천 원, 5,900원, 11만 6천 원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추가로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보고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좀 길게 두고 하셔야 돼요. 한번 매수를 하셨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차 매수, 3차 매수 할 때는 한 20일 후나 한 달 뒤가 될 거예요.
예, 그 정도 20일이나 한 달 뒤에 시장에서의 나오는 스토리 그리고 수급,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이런 걸 좀 보시고요. 조금씩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한꺼번에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평단가를 맞추시고 엔터 업종의 성장성에 생각을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SM보다는. 그래서 엔터 업종에 생각을 더 집중하시고 SM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이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기타 플랫폼 기업인 DOU가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어라고 판단되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렸을 때 좀 더 사주는 전략을 취하시고 보유를 한다면은 될 것 같고요. 15만 원 가지고 보유하셔가지고는 그 가격 오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거나 안 된다. 안 되라고 뭐 난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한 시간을 보유하거나 종목을 조금 포트를 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17% 포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성장성과 그리고 추가 매수로 해서 최대 비중을 한 25%까지 맞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SM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신 상황이라서 당장 손절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요. 가격이 좀 떨어지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서 이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워낙 또 우리나라 전망이 좋으니까요. 좀 기대를 가지고 이 25% 정도의 비중까지는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요. 그럼 바로 전화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가격 비중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JEC 케미칼요. 네, 혹시 가격과 비중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네, 8,900원 30%요. 네, 지금 JC 케미칼 8,9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7,180원입니다. 대표님, 좀 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긴장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좀 8,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이제 7,180원까지 빠졌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엄청 고민하실 것 같은데 목소리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유지만 하시면은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JC 케미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좀 견디려고 하면은 이 회사가 좋은 회사야? 그럼 이 회사를 내가 손해보고 있지만은 갖고 있으면은 나한테 돈이 됩니까? 그죠?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그죠? 그 회장이 진양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보유하면 도움이 됩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자, 재무제표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JC 케미칼은요, 제가 굉장히 가격을 떠나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좀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매출이 꾸준합니다. 2019년도부터 보면은 2,000억, 2,600억, 3,900억, 5,100억 이렇게 되거든요. 올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부채 비율이 135%에 자본 총계 약간 자본 총계란 개념하고 그 부채 비율과 유보를 산정할 때 이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자본 총계의 숫자인 1,459억에 1254%, 1264%, 그죠? 12.6 정도 곱하면 현금 유보율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참 많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팩트들이 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우리 그 JC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좀 들쑥날쑥합니다만 매년 6.4%, 2019년도 보면은 6.4%, 7.1%, 그다음에 10%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현재까지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8% 정도는 돼요. 올해 들어와서. 자, 그런 걸 보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 배당 성향이 유지가 될 수 있을런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배당을 기존에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해도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견디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주가가 조금 약세인 구간에서 그죠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아쉬운데 앞전에 8,900원이잖아요. 자, 8,900원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좀 가지고 있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언제쯤에 제가 매수를 하셔서 갖고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많이 약한데 그리고 또 약한데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은 조금 시장의 흐름을 좀 안 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보유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투자 전략을 앞으로 구사하시면 좋겠고 JC케미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봤을 때는 그냥 보유해주는 전략이 맞고요. 향후에 거래량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모멘텀이 발생할 때는 그대로 보유해서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좀 사시는 전략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더 사시는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JC케미칼 우리 상담자님의 편안한 목소리, 고운 목소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의 상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상황 좀 유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사실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로 요즘 워낙 뜨거운데요.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좋은 점은 지금 매수가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바로 27만 원으로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비중이 높아도 좋은 이유는 그래도 지금 좀 이익이 나고 계셔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금 35만 9,500원 지나가면서 오늘만 해도 16%가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 해당 종목은 좀 계속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용은 가지고 굳이 말씀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냥 폐배터리 관련이고 2차 전지 관련이고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간상 차트로 보시면요. 여기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요.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35만 8천 원이잖아요. 지금 기준에 봤을 때 30만 원이 깨지면은 매도를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11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선 매매 개념으로 12평선 밑으로만 주가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마지막에 고점 대비 15%에서 20%는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최대한 극대화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주식을 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평선 개념으로 기준으로 매매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요. 이 12선 지평선 기준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첫날부터 상담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저희는 오늘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잠시 후에 오후장 선견지명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그 시간이죠. 공략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끌어올려줄 공략주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대표님, 이 특별한 공략주 공개하기 네. 앞서서요. 네. 지금 흐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 초반 우려와는 달리 네. 지금 코스닥 하락폭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코스피는 네. 저희 아까 12시 기준으로 지금 상승폭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네. 오후장은 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장 저는 상당히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문가라고 해서 그저 시장에 대해 불안 요소를 안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큰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 흐름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안 좋아졌죠, 그죠? 계속 안 좋아지다가 시장이 점차적으로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 10월 달부터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자산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하는 감소되는 속도가 낮아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증가라기보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속도가 아주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량이. 그래서 음은 시장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양은 이로 인해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오히려 50bp가 아닌 250bp, 25bp, 250bp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5bp 조금 올리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그 시스템적인 이 리스크가 잘 넘어간다면 저는 오히려 더 FOMC 회의 이후에는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안 좋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리밸런싱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고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종목을 좀 짧게 비중을 낮게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면서 안도감을 좀 느끼셨을 텐데요. 이 업종별로, 종목별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셔야 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젠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애타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 5장 전략에 걸맞는 오늘의 선견지명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저는 AI, 네, AI 관련 로봇. 네, 로봇. 스마트 팩토리. 네, 스마트 팩토리. 예, 그 세 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현재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비용 절감에 있어요. 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죠? 어떤 산업이 발달하게 돼 있냐면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많이 어렸던 게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산업이 발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기업들의 성장성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히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시장은 훨씬 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023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관련되어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SPC 시스템스라든가 유일 로보틱스 이런 감이 딱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일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유일 로보틱스, SPC 시스템스, 이삭 엔지니어링, 뭐 티라, 유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이 제조용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지금 그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예요. 상장 이슈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주목하듯이 스마트 팩토리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로봇, AI, 스마트 팩토리 워낙 좀 핫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좀 이 중에서 대표님의 원픽으로 오늘 꼽아주실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심정 같아서는 네. 아주 큰 종목인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익률 측면 때문에 조금 핫하고 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이슈가 좀 많이 들어있는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AI와 로봇,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기가 막히죠. 이런 종목, 의미까지 들어있는 종목,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스맥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좀 갖고 좀 보셔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재무제표, 제가 아까 재무제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재무제표 간단하게 한번 보고 재무적 안정성은 있느냐라는 부분만 체크하고 바로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이 회사는요, PBR 0.89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좀 낮습니다. 좀 다이나믹하게 81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비즈니스 썸머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자본 총계가 지금 751억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이 484% 괜찮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최근에 8.5%.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기업에 부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AI 로봇 폐배터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티라 유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미 이제 부상이 됐지 않습니까? 요건 아직 못 올랐어요. 그래서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볼게요.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한번 흐름을 잡고 난 뒤에 주가가 이렇게 좀 화살표가 하나, 둘, 셋 크게 나왔잖아요. 이게 주봉상 차트거든요. 화살표가 크게 나왔다는 것은 하방을 확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상으로 차트를 보셔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저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주가는 빠졌을 때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점 2,500원 대비해서 좀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정말로 욕심쟁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이 설정하신 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뭐 목표가보다는 목표가는 제가 2,800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목표가는 사실은 2,800원을 기본으로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상방을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하방만 좀 제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2,000원, 즉 2,215원인데요. 2,000원 밑으로 주가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요거는 주가가 나 좀 쉬었다 갈래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때는 매도를 한번 손절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공략 포인트 잡는 게 맞고요. 2,000원 이상만 지켜주면은 그대로 보호해주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스맥 손절가 2,000원에 투자 가능하신 금액 2,8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선견지명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 곽영훈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방송 후에도요, 대표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구보다 먼저 부자가 되는 방법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